안녕하십니까. 자, 지난 우리 앞차시에서는 이제 그 타겟값 10이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살펴봤고요. 이 책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그 숫자들의 집합 XY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XS에 소수점으로 1점, 2점, 3점, 4점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YS는 이제 결과가 마이너스 2점, 1점, 4점, 7점, 그 다음 10점, 13점 이렇게 해서 1대1 매핑이 되는 이런 과정을 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초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일신경 인공신경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현재는 기준이 여기 보면은 책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이 이런 X, 그 다음에 바이오스로 이렇게 B 값, 그 다음에 X 값 해서 이제 W에서 이렇게 이제 Y 값이 이렇게 나오는 이제 W와 B 값을 정의를 하게 되겠죠.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원하는 것은 y는 fx 함수가 이제 3 곱하기 x 더하기 1, 이제 x는 실수, 이런 식의 그 인공신경 함수를 건사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공신경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w와 이 b 값을 XY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. 그죠?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W 값은 3에 가까운 값으로, B 값은 1에 가까운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W 값은 3에 가까워지고, B 값은 1에 가까워지는, 그러니까 1위로 이동해가는 어떤 과정을 학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 방금 봤듯이 이제 요 그 함수, 그러니까 입력값에 대한 걸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실수 요 뒤에 점은 실수값, 그죠? 숫자 뒤에 있는 점은 실수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가중치 값을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코드에서 보면 가중치 값을 W는 10.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값의 가중치는 뭐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입력값의 강도 색이라고 하며 입력값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. 인공신경도 가지돌기의 두께에 따라 입력신호의 그 증폭이나 감소가 될 수 있는데, 이런 관점에서 가중치는 가지돌기의 두께에 해당하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값 역시 10.0으로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. 그래서 편향 값인데요. 10.0으로 초기화하고 임의로 선택한 값이죠. 10.0은. 그 다음에 편향 값은 가중치를 거친 입력 값의 값에 더해짐으로 값으로 입력 신호를 좀 더 세게 해주거나 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단일 신경망을 이제 수식으로 아까 그린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y는 xs의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b
이렇게 했을 때 없애고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y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자 0이 나오네요. 그죠?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뭐 찍어보면 저 계산된 값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. 자 그리고 뭐 책에서는 그대로 책을 쳐보겠습니다. 6.3f y는 6.3f 그 다음에 퍼센트 xs와 y 값을 이렇게 그죠? 자, 실행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0이 나왔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별 건 없죠. 그래서 단일 인공신경망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 아까 그 그림 있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순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XS0 항목이 W에 곱해지고 B에 더해져서 Y에 도달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순전파 결과 얻어진 Y 값을 인공신경망에 의한 예측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개념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변수 t를 이제 하나 선언을 할 텐데 자, 이렇게 변수 t를 하나 선언해서 이제 ys 값 그죠? ys 값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에러 값을 우리 앞쪽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그죠? 에러 값을 이제 얻습니다. 그래서 변수 t를 선언한 후에 ys 0 값에다가 0 값을 받고요. ys0은 인공신경망에 대한 xs0 값의 목표값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요 xs 요 값에 대한 목표값이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0에 대한 목표값이 1, 1에 대한 목표값이 4, 2에 대한 목표값이 7, 3에 대한 목표값이 10, 4에 대한 목표값이 13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일단 테스트로 요 목표값이 이제 타겟 값이 저렇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 변수 2를 선언한 후에 2는 2분의 1 곱하기 y-t의 제곱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. y의 값이 이 y의 값이 뭡니까? t에 가까울수록 그죠? 0에 가까워지니까 오차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. 즉 이 수식을 오차함수 또는 손실함수 또는 비용함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제 e는 %7f에서 이 값을 역시 출력을 이렇게 바로 해보면은 그죠? 2라는 값이 현재 찍히고 있죠. 그래서 소수점 7자리까지 이제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YB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? 타겟 값하고 그 예측 우리가 기대값 마이너스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마이너스 2 값이라는 것과 실제 그 계산된 오차값 그죠? 요거랑 이제 차이를 이제 YB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순전파 결과값에서 목표값을 뺀 오차값이죠. 그죠? 순전파에서 요게 예측한 값이죠. 요게 그죠? 순전파 값에서 이제 타겟값 그죠? 타겟값 t가 요거죠. ys0니까 요 값이겠죠. 그죠? 요것의 차이를 이제 YB에 이렇게 됩니다. 저 오차 값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B 역시 YB에서
XS의 0값을 해서 웨이트에 대한 오차값, 그죠? 그래서 가중치 값에 대한 역전파 값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. 계산하죠. 그 다음에 편향값 역시 이제 그 편향값에 대한 역전파 값을 이제 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프린트해서 WB는 %6.3F, 그다음에 BB는 %6.3F에서 WB와 BB 값을 이렇게 또 출력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제 웨이트에 대한 편향값, BB에 대한 편향값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것도 이제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역전파 결과값을 WB와 BB에 출력을 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률에 대한 것도 정의를 하고, 이 학습률에 대한 그 계산값 W와 B 값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봤죠. 그래서 W는 6.3F, B는 6.3F 해서 WB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WB 그 학습률 변수 LR을 러닝 레이트를 선언한 후에 0.01로 초기화를 하고요. WB 역전파 값에 대한 학습률을 곱한 후에 W 값에서 빼주고 난 뒤에, 그죠? 빼줍니다. 이 과정이 W 변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BB 역전파 값에 대한 학습률을 곱한 뒤에 그 B 값을 빼주고, 그 다음 이 과정이 B 변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학습이 1회 이제 이게 수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, W와 B 값을 출력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W 값이 저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10.020과 그 다음에 9.980이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일단 그 요것에 대한 그 학습을 이제 포루프로 한번, 그죠? 1회 시켜 보겠다. 그죠? 그래서 일단 요게 한 변수에 대해서 시킨 거니까요. 이걸 갖다가 포루프로 이제 지금 입력된 저 위쪽에 있는 변수 있죠. 이 변수에 관련돼서 이제 루프를 돌리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요게 이제 원 에폭이라는, 그죠? 한번 이제 학습을,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제로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? 이제 제로를 이제 n으로 바꿔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또 각각의 이런 거 수정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잘, 그죠? 0이 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뒤에 n이 있나요? n이 없죠. 그래서 학습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, 그죠? 한 번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, 다시 좀 코드가 좀 부족하죠. 자, 프린트는 여기 참 25개를 이제 좀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켜야겠다는 거죠. 자,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시켰죠. 이런 표기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올라가 보면은 자,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것,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것,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것,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한 것, 다섯 번째 데이터에 대한 것, 이렇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
지금 돌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. x가 4까지 해서 이렇게 돌았죠. 그래서 요 각각의 변수는 앞쪽에서 설명한 거고, 요건 학습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편향값과 웨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W 가중치와 편향, 그다음 이 예제를 보니까 가중치와 편향에 관련돼서 이제 코드인데, 코드는 거의 비슷하죠. 비슷하니까 이 코드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코드를 좀 수정한 게 뭐냐면,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인 거죠. 복잡하니까 줄이고, 이제 이 웨이트하고 요것만 출력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리고 얘도 줄이고.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변경해 가는 것, 처음부터 이렇게 변경해 가는 과정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. 그죠? 어떻게 학습되는지.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요약이 돼서 한눈에 이렇게, 그죠? 그 데이터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2회를 반복을 시킨다라는 거죠. 그래서 for epoch in range 2회 정도 반복을 시키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다시 탭 키를 한번 눌러주면 또 들어가겠죠. 그죠? 실행시켜 보시면, 자, 요렇게. 그죠? 그래서 웨이트가 점점, 그죠? 3회 근접해서 가고, 편향도 1회 근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. 그죠?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회 정도를 시키면 어느 정도 줄어드나 봅시다. 이렇게, 그죠? 웨이트가 이렇게 계속 지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그죠? 그다음 B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이제 200회 정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보면은, 자, 이렇게, 그죠? 지금 3에 가까워지고 1에 가까워지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 보면서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0회를 할 때 책에서는 너무 많으니까, 그죠? 이 출력을 좀 조정하고 있네요. 이 코드에 대한 출력을 if epoch 20은 남은 결과가 이렇게 n이 0이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출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좀 조정을 이렇게 하는 기법도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. 어쨌든 W 값이 3에 가까워지고 1에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, 요걸 만약에 2000번 정도 돌린다고 한다면, 그죠? 거의 이렇게 3과 1에 대해서 이렇게 근접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어떤 이론이죠.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곱씹으면서 좀 알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바꿔가면서 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가중치와 편향이 미치는 어떤 영향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결국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어떤 웨이트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찾아가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바이어스를 예를 들면 편향을 이렇게 만들었다.
가는 건 답은 나오지만 그죠? 이런 초기 값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.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처음부터 빠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또 스킬이 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예제를 여러분이 많이 접했겠지만 요 예제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